제가 얼마 전에 24년의 축구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11살에 축구를 시작해서 쭉 24년 동안 축구를 한 거죠. 언제부터 돈을 벌었니? 22살 때부터 첫 수입이 생겼습니다. 수입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유의미한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연봉 1억은 언제 됐니? 제가 25살에 처음에 연봉 1억이 됐습니다. 축구를 시작하고 나서 4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은퇴하기 전까지 한 번도 억 밑으로 떨어진 적은 없어요. 최근에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여러 기자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다시 시작해도 축구를 할 건가요? 다시 축구를 한다? 지금 이 사고, 이 생각, 이 마인드로 축구를 다시 한다? 그러면 저는 죽어라 이 두 가지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1억 받는데 14년 걸렸잖아요. 그러면 저는 죽어라 이 두 가지만 하면 최소한 이거를 3년은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는 내용은 제 경험에 비롯된 가설이 아니에요. 저명한 학술지에 근거한 과학과 연구 결과를 기반해서 얘기한 겁니다. 사이언스, 네이처 이런 데에 기고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연구 결과니?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좋은 학자다. 이걸 어떻게 판가름했냐면 얼마나 논문을 많이 냈냐였어요. 왜? 연구를 많이 했다라는 거잖아. 그런데 최근에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 그 논문과 연구 결과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용했냐예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데 이게 좋은 논문인지 연구 결과인지 판가름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논문과 연구 결과가 가장 많이 인용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 신경과학자, 뇌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누가 있냐?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논문상도 많이 받으시고 최근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구와 논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분들이 연구한 연구 결과에 축구를 입각시켜서 얘기한다. 믿을 만한 내용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한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분야든 연봉을 많이 받으려면 가치를 인정받아야 돼요. 잘해야 돼요. 뭐든 잘해야 돼요. 축구든 공부든 똑같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현상이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아요? 뇌 반응은 똑같아요. 축구를 잘한다? 더 정확히 얘기해서 축구를 잘하는 신경세포들이 훨씬 더 많고 신호 전달을 빨리 주고받는다예요. 즉 뉴런들의 숫자와 신경 주고받는 속도가 빠르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슈팅을 못한다? 슈팅을 잘할 수 있는 뉴런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을 뿐더러 신경들이 빨리빨리 신호를 주고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요? 연습을 하죠.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슈팅을 잘하게끔 할 수 있는 뉴런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뉴런들이 신경을 주고받는 절대적인 숫자도 많아져요. 그리고 그 신호가 빨리빨리 변화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슈팅을 잘하게끔 되는 겁니다. 정리해서 슈팅을 잘한다? 슈팅을 잘하는 뉴런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신호 전달이 빨리빨리 주고받는다 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개념은 뭐냐? 공부도 똑같고 사업도 똑같고 고래 감자탕 파는 것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게 기본값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습이라는 것, 노력이라는 것이 이 신경세포들이 많이 형성되고 신호를 빨리빨리 주고받을 수 있는 과정을 우리가 연습 혹은 노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뉴런들의 변화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신경가소성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가소성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경세포들이 변한다 라는 개념이에요. 자,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이 신경가소성을요 그냥 변화라고 개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쉽죠?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즉 신경가소적 현상을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크게 뭘로 나누냐? 강도와 빈도로 나눠집니다. 자, 여기서 먼저 강도. 자, 강도는 무엇이냐면 훈련의 강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뇌에서 받는 충격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실전 경기, 즉 리그 경기가 이거에 해당이 되겠죠. 왜? 리그 경기라는 실전 경기라는 분위기, 환경, 관중, 상대방의 이 모든 것이 평범한 훈련 때와는 아예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하게 우리 뇌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경기 출전 많이 하는 선수와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의 성취 레벨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가 이 현상이에요. 왜? 이 강도 면에서 리그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 누가? 경기 못 뛰는 선수들이. 그래서 경기 뛰는 선수와 못 뛰는 선수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이유가 이 원리예요. 왜? 강도에서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했잖아. 신경가소적 현상을 늘릴 수 있는 강도는 우리가 안 돼. 왜? 나는 아직 평범한 선수잖아. 경기 못 뛰잖아.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네, 빈도를 늘려야 돼요. 빈도를. 노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빈도를 늘리는 거. 이 내가 무언가를 어떤 특정한 레벨에 가기까지 내가 그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 빈도를 늘리는 게 노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이 노력을 포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실패를 해서 포기한다고 생각하는데 더 깊은 이면을 들여다보면 실패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대부분 이 조급함 때문에. 조급함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대에 갖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니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원하는 시간이 있어. 꼭 그걸 그때 가져야 돼 라는 집착이 조급함의 시작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내가 원한다고 착각하는 그 시간 내가 정했을까? 아니 대부분 사회가 정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남자 25살이면 군대는 다녀가고 뭐 자격증은 몇 개는 따놔야지. 남자 28살이면 뭐 남자 30대 넘어가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누가 정했어요? 내가 정했어요? 아니 사회가 정했어요. 그 사회가 정해놓은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 조급함이 생겨요. 그리고 이 조급함 생기면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돼? 되는 것도 안 되지. 되는 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 당연히 성과 안 나오죠. 성과 안 나오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이제 나 부정하지. 그리고 내 노력 부정하고, 나 부정, 그리고 타인 부정, 사회 부정, 환경 부정 다 남 탓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 사회가 규정해 놓은 시간대에 나를 맞추려다 보니까 조급함이 생겨 그 조급함이 내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성공하는 모습 보면서 비아냥거리고 저놈은 뭐 금수저일 거야. 저놈은 뭐 캥기는 게 있을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자기 자아 지키고 있는 거야. 누가 그랬어요? 네, 제가 그랬어요. 20살 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만약 축구를 다시 한다? 내가 어떤 훈련을 더 많이 하고 탕수를 늘리고 축구 경기를 더 많이 보고 이런 피상적인 거 말고 저는 일단 딱 1번이 뭐냐? 이 조급함부터 버릴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조급함을 가지고 누가 이러고 있냐? 네, 프로 입단하자마자 1년 만에 나가는 선수들이 이 조급함을 갖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급함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조급함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당연함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것.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당연함을 인지한다? 무슨 말이지? 우리가 이 실패를 했을 때 이 실패만 와요? 아니야. 이 실패가 가져오는 아주 짜증나는 것들이 있어. 그게 뭐냐? 수치심도 있고 쪽팔림도 있고 좌절감도 있고 우리가 이 실패 자체가 힘들게 하는 게 아니잖아.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 쪽팔림, 수치심 이런 거 뭐야? 이게 당연하더라고. 왜?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든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할 거잖아. 근데 이 실패를 하는데 이 딸려오는 것들이 나만 특별히 겪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같이 당연하게 오더라. 그리고 이 당연함을 인지하는 게 조급함을 없애는 첫 번째더라고요. 자,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력이라는 것을 하려면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자, 과제 지속력도 있어야 되고, 자, 끈기도 있어야 돼요. 과제 지속력은 무엇이냐면, 어떤 내가 특정한 무언가를 딱 했다. 그러면 그것을 끝까지 하는 거. 내가 그래서 책을 읽었다. 이거 좀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책을 읽는 것. 그 능력이 과제 지속력이에요. 자, 끈기는 무엇이냐? 끈기는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어요. 대표적이신 분이 누구이죠? 네, 베스트셀러죠. 네, 그릿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천재 심리학자 앤젤라 더커스가 얘기하는 걸 만큼 이 끈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과제 지속력하고 끈기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끈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어. 근데 그걸 다시 시도하는 능력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죠. 이거는 쭉 하는 거고 이거는 실패를 해도 끝까지 하는 거. 이거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거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노력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 두 가지가 발생하려면 이 두 가지가 기능을 잘 하려면 어디가 활성화돼야 된다? 우리 뇌에서 전전두피질 중심으로 활성화가 돼야 이 노력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야 호남아 노력 좀 해라. 야 호남아 어떤 그 집념, 이성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거를 판단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뇌의 NPFC 중심으로 전전두피질이 활성화가 돼야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호르몬이랑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식스팩을 갖고 싶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 야, 그러면 나 식스팩 가져야겠다 하면 배에 힘 딱 주면 식스팩 갑자기 생겨요? 안 생기지. 식스팩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산소 운동 해야 되고 복근 운동 해야 되고 식단 조절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식스팩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노력이라는 것도요. 노력이라는 것 자체를 훈련을 해야 돼요. 왜? 노력을 한다는 건 이 끈기를 올리고 과제 지속력을 올리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내가 이거 끈기 가져야지. 과제 지속력 해야지 하면 생겨요? 안 생겨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 어떤 훈련? NPF 중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냥 생으로 노력하려고 해봐.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포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 듣는 소리가 뭐야? 너는 간절함이 부족해. 너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호남아. 너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야. 이 소리를 우리가 듣는 거야. 왜? 노력은 하는 건 알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건 알잖아. 근데 노력하는 방법은 안 알려줘, 실상은. 근데 그거를 세부적으로 쪼개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렇게.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다는 거 알았어. 이론적으로는 알았는데 이게 실제로 왜 어렵냐면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면 팔림, 수치심, 좌절감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 자율신경계 중에 이 편도체라는 곳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자, 이 편도체는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경보 시스템이에요. 불안이라는 감정을 유발시키는 자율신경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뇌 구조적으로 이 전전두피질과 편도체는요, 구조적으로 굉장히 붙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상호작용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상호작용하냐?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전두피질 기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편도체가 안정화되면 전전두피질 기능이 올라가요. 자, 이 두 가지 메커니즘, 이 편도체라는 자율신경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이거는 따로 영상을 준비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핵심은 무엇이냐? 이 실패가 가져오는 좌절감, 수치심, 쪽팔림 이런 것들이 우리 이 편도체를 활성화 만든다. 그리고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이 전전두피질 기능 떨어지고, 전전두피질 기능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노력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딱 나오잖아. 뭘 해야 돼요?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쪽팔림, 어쩌고 저쩌고 이런 모든 것들 편도체 활성화 됐잖아. 이거를 안정화 시켜야 돼.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돼서 이 노력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 네.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실패가 또 뭘 가져온다고? 사회가 규정한 시간에 근거해서 조급함이라는 걸 가져온다고. 근데 그 조급함 뭐 해야 된다고? 이 쪽팔림, 수치심, 좌절감 이거를 당연하게 인지해야 돼. 왜? 이거 당연한 거니까. 그런다고 해서 편도체가 안정화돼. 이 편도체는요, 내가 어떤 의식으로 닿을 수 없어.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이게 안정화되진 않아. 이거 안정화시키려면 이거는 간접적으로밖에 접근이 안 돼요. 어떻게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호흡이 있고요, 수면이 있고요, 음식이 있고요, 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 세부적으로 다 얘기하려면 오늘 시간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능력, 수치심, 좌절감, 쪽팔림 이것을 당연하게 인지하는 것, 그게 시작이야. 왜?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나는 아직도 그 사실과 싸우고 있거든. 사실과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내 편도체 활성화돼서 아직도 사리분별이 안 되는데? 사리분별이 안 되는데 노력이 돼요? 안 되지. 이 과제지속력 끈기 있으려면 한 가지를 포커싱, 집중, 주의를 집중시켜야 되는데 그 집중력이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그 집중력 어떤 데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집중력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돼야 돼요. 전전두피질 중심의 신경망이 활성화돼야 우리가 포커싱,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지 딱 받아들이고 축구장 딱 갔을 때 축구에만 딱 몰입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집중력이고 포커싱이에요. 근데 그 상태 때 어디가 활성화된다고? 여기가 활성화된다고. 그런데 이거 활성화되면 이거 활성화 안 된다니까. 자, 이쯤에서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처럼 평범했던 선수거나, 그리고 지금 평범한 선수거나, 선수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평범한데 노력이라는 것 자체가 안 된다. 왜 그런다? 자, 노력이라는 것은 세분화시켜서 훈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냥 생으로 내가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신경 가소적 현상으로 봤을 때 결국 노력은 빈도를 높이는 건데, 그 빈도를 방해하는 거, 가장 방해되는 게 뭐라고? 조급함. 근데 이 조급함 어디서 비롯된다고? 사회가 규정한 시간에 내 시간을 끼워 넣으려니까 이 조급함이 생기더라. 축구선수 20살 되면 대충 사이즈 나온다고 누가 규정했어? 20살 되면 대학 특기생으로 가거나 프로 입단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고 누가 규정했냐고. 내가 규정했어? 아니, 사회가 규정했어. 저 어땠어요? 저는 20살 때 프로는 고사하고 아무도 특기생으로 받아주는 대학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어떻게 했냐면 지방 창단팀 갔어요. 숙소도 없고 규칙도 없고 아무런 전통이 없는 그런 곳에서 축구를 했어요. 지금이야 광주되지,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축구선수 인생 20살 때 대충 나온다고 누가 규정했냐고. 내가 규정했냐고. 아니, 사회가 규정했어. 나는 내 시간에 맞춰서 언제든 이루면 돼. 근데 대신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노력을 방해하는 게 뭐라고? 이 조급함이라고. 이 조급함을 없애야 편도체가 안정화되고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돼서 내가 노력이라는 걸 할 거 아니야. 내가 지금은 특기생도 아니고 프로는 아니더라도 노력을 통해서 성장해가지고 프로에 가야 될 거 아니야. 따라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해야 돼? 노력해야 돼. 근데 그 노력의 첫 번째가 뭐라고? 이 조급함 없애는 거. 제가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 저는 훈련, 방법, 경기를 많이 본다? 아니, 무조건 조급함을 없애는 거.
이거 1번.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온전한 내 상태의 빈도를 높여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락을 해서 똑같은 내가 아닙니다. 24시간이죠. 일주기라고 하죠.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가는데 내가 가장 총명하고 똑똑하고 활기 넘치는 시간은요. 우리 리듬에 따라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정해진 시간을 찾아내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를 끼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똑똑한 시간과 내가 가장 중요한 시간을 딱 맞춰서 그것을 교집합시켜서 그 날의 빈도를 높이면은 성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밖에 없지. 이게 두 번째 개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개념이랑 약간 연동이 됩니다. 우리가 훈련의 빈도를 높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 훈련의 빈도 높이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론이고, 이걸 왜 일반적인 방법론이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뒤쳐져 있는 거 사실이잖아. 지금 앞서가고 있는 애도 노력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똑같은 노력을 하면은 당연히 이게 안 좁혀지지. 그런다고 해서 이거 빈도 늘리라고 해서 내가 4탕 5탕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건 해본 사람만 알아. 4탕 5탕 하면 어떻게 되는데? 뭘 어떻게 돼? 부상 오지. 저도 그렇게 해서 부상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은 딱 정해져 있다고. 그 훈련에 이 밀도를 어떻게 올릴 거냐, 그게 핵심이잖아. 이 훈련을 참여하는 내 상태를 올리면 훈련의 밀도도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지. 내가 다른 선수와 똑같이 훈련을 하는데 내 상태를 고양시킨 상태에서 이거를 끼워 넣으면 밀도 올라가죠. 그럼 훈련의 성취도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성취 레벨을 올린다? 내가 노력을 한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추상적으로 아니? 평범한 사람들은 완전히 세분화해서 그냥 분자 단위까지 쪼개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 내 상태를 올리고 내 가장 고양된 상태를 찾고, 그리고 그 상태에 내 주요 업무를 끼워 넣는다. 그럼 밀도 차이에서 어떻게 돼? 잡을 수 있죠. 그럼 내가 이 고양된 상태의 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질문을 누가 했냐? KBS 기자분이 했어요. 그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죠? 축구장에 딱 들어갔다. 아니면 내가 공부를 딱 시작했다. 그러면은 주위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내 주의가 이 하나의 포커싱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보시면 돼요. 내가 이 집중력이 한 가지 분야에 완전히 몰입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되는 거예요. 뭐 당연한 소리를 하냐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전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시험 불안증이나 아니면 뭐 경기장에서 불안증이 있는 선수들은 축구장에 딱 들어가면 축구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아요. 자기 플레이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뭐 이상한 딴 생각을 막 하게 돼. 이거 끝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오늘 못하면은 감독님이, 나 이거 못하면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내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할 것 같죠? 해요. 대부분 선수들이 이런 걸 합니다. 내가 완전히 고양된 상태의 집중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완벽한 상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축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즉 축구에 포커싱할 수 있는 내 상태가 됐냐 안 됐냐, 그 차이를 보면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들지. 그러면 그 내 고양된 상태를 어떻게 만드는데, 그 빈도를 어떻게 늘리는데, 자, 그거는요 인간의 몸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답이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인간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몸으로 접근을 하고, 그로 인한 수면과 음식을 세팅을 하면 이 상태가 언제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의 진화론적 관점에 몸으로 시작을 해서 수면과 음식, 운동을 조절하면 내 고양된 상태의 빈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저는 2014년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럼 너는 이런 것은 모든 것을 이뤄놔 해서 그때부터 했니? 그렇지는 않았어요. 저는 2014년에 주로 그때 당시에는 심리학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심리학의 관점과 제 직관을 믿고 제가 세팅했던 하루 스케줄이 알고 보니까 인지심리학이나 뇌과학적으로도 아주 좋은 습관들이 많다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냐? 제가 14년 동안 경험했던 수많은 프로 선수들, 그 중에서도 성과를 많이 내는 선수들, 예를 들어서 누가 있죠? 신진호 선수 있죠? 오반석 선수 있죠? 박주호 선수 있죠? 김영권 선수 있죠? 주민규 선수, 이런 거 대부분의 정말 성과를 내는 선수들의 유심히 지켜보면서 그분들의 습관들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의 습관이 대부분 이러한 것들과 굉장히 유사성이 짙습니다. 그때와 지금 다른 게 뭐냐? 이것을 이론화시켜서 설명할 수 있냐 없냐, 개념화 시킬 수 있냐, 그 차이지 별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너는 아직도 지금 이 상태로 살고 있니? 네, 저는 이 상태로 살고 있어요. 제가 가장 똑똑한 시간대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들을 끼워 넣고 살고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멍청하고 똑똑하지 않은 시간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 일들은 위임시키거나 제가 조금 중요성이 덜한 것들을 합니다. 그렇게 세팅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음식, 수면, 이 운동에 관한 어떤 과학적 데이터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거는요 유튜브 컨텐츠상 그거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하루에
축구에. 근데 이러한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사실만 오늘은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정리하면 뭐다? 핵심 개념은 뭐예요? 노력이라는 것은 결국 빈도를 높이는 건데 그 빈도를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게 뭐예요? 조급함. 그 조급함 어디서 왔다고? 사회가 규정한 시간에 나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조급함 버리면 돼. 내가 어떻게 돼? 편도체 안정화되고 전전두폐질을 활성화해서 노력이라는 걸 지속할 수 있더라. 그리고 두 번째 뭐다? 내 고양된 상태의 빈도를 높여라. 그래야 이 훈련의 빈도와 내 상태가 높아지면 이 빈도에 뭐가 올라간다? 밀도가 올라간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축구를 다시 한다? 저는 이 두 가지만 할 것 같아요. 뭘 할 것 같아요? 네, 조급함 버리는 거 하나. 그리고 내 상태를 올리는 거 하나. 그리고 하나 더 하라면 내 상태의 주요 업무를 끼워 넣는 거 하나.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적 관점에 이 몸을 기준으로 해서 음식, 수면, 운동이 어떻게 나를 보양시킬 수 있는지, 우리의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차 앞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잘하는 선수들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축구 기술과 전술에 대한 디테일이 달라요. 그럼 평범한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에 대한 디테일을 바꿔야 돼요. 노력에 대한 디테일을 올려야 돼요. 그거 하나예요. 그게 평범한 선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재능.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